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조립된 PC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변 기기들을 설치해보고,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부팅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기본 설정 환경인 CMO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설정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조립을 다 완료했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조립된 PC를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를 연결해 봐야 될 텐데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본체를 조립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비롯해서 네. 그 화면을 보기 위한 모니터, 그다음에 음악을 듣기 위한 스피커, 문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같은 기본적인 주변 기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주변 기기조차 연결하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러한 주변 기기들은 본체 뒤에 위치한 여러 단자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때는 색상과 모양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색상과 모양만요? 네. 여러 단자들은 규격대로 색상과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결하려는 주변 기기와 맞는 색상과 모양대로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마우스나 키보드 그리고 오디오 단자들은 동일하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네. 키보드나 마우스 혹은 오디오 연결 단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색상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본체 뒤에 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색상을 구별해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네, PC 주변 장치를 연결해서 PC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모두 다 이렇게 마련된 셈인데요. 네. 그러면 PC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이 남아있나요? 네. 컴퓨터 전원을 켠 다음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바이오스 설정이요? 네. 바이오스 설정은 그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PC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점검하는 소프트웨어로서 CMO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롬 바이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오스 설정이 PC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 설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바이오스 설정 작업은 어디서 작업을 해주면 되죠? 네, 바이오스 설정은 컴퓨터 전원을 켠 다음에 네. 그 순간에 키보드에 딜리트 키나 네. F1 키를 누르시면 네. 다음과 같은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스 설정 화면을 보면 메뉴들이 좀 다양해서 복잡해 보여요. 예. 어떤 작업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우선 바이오스 설정에 앞서서 네. 키를 조작하는 방법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항목을 이동할 경우에는 네.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요. 방향키요? 네. 그다음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네. 엔터키를 누르셔서 엔터키요? 예,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이동할 때는 방향키를 이동하시면 되고요. 네. 네, 설정값을 변경할 경우에는 키보드의 페이지업이나 페이지 다운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값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올 경우에는 ESC 키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네. 그 밖에 키 조작하는 방법은 바이오스 설정 화면의 하단부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작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예, 그런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탠다드 CMOS 피처 같은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나 과학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기초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드밴스드 바이오스 피처 같은 경우에는 부팅 순서와 같은 그런 바이오스 기능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의 주변 장치에 대한 통합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고요. 네. 네 번째 네. 파워 매니지먼트 셋업 같은 경우에는 전원 관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PNP PCI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각 PCI 장치나 ISA 장치에 대한 IRQ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그 아래 메뉴는 CPU 온도나 시스템 온도, 팬 속도, 전압 상태와 같은 시스템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그리고 그 아래 메뉴 같은 경우에는 CPU의 전압 설정과 배수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드 페일 세이프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부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설정값으로 돌리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로드 옵티마이즈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가장 최적화된 설정값으로 지정해놓은 그 설정값을 불러드리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set 유저 패스워드라든지 set 슈퍼바이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설정 상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암호를 걸어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set 슈퍼바이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걸어두게 되면 컴퓨터가 부팅될 때 암호 입력이 없으면 아예 부팅조차 안 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아래 save and exit setu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한 설정값을 그대로 저장하고 나오는 메뉴가 되겠고요. 네. 그 아래 exit without saving 같은 경우에는 설정값을 저장하지 않고 나오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스 메뉴의 각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직접 세부 항목들을 설정해 봐야 되겠죠? 네, 세부 항목들을 설정할 텐데요. 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가장 필수적이고 PC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설정만 확인해 볼 거고요. 네. 나머지 세부 네. 항목들에 대해서는 메인보드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 PCB에 들어오시면 내 PC CMOS 어떻게 설정할까라는 네. PDF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받으셔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스탠다드 CMOS 피처에 대한 세부 설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탠다드 CMOS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그 아래쪽에 ID 프라이머리 마스터 슬레이브, 세컨더리 마스터 슬레이브는 하드디스크와 광학 드라이브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네, 위쪽에 프라이머리 마스터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네. ID 프라이머리 마스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가장 위쪽에 ID의 하드 오토 디텍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의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ID 프라이머리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부팅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하드디스크의 설정 상태를 불러오기 때문에 오토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밖으로 나오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프라이머리 슬레이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이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2개 장착을 했을 때 두 번째 하드디스크에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엔터를 쳐서 들어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ID 하드 오토 디텍션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장착이 되어 있다면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읽어올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정보도 읽어오지 않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장착하지 않아 두 번째 하드디스크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ID 프라이머리 슬레이브 메뉴를 이렇게 페이지 업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넌으로 두시는 게 부팅할 때 속도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ESC 키를 눌러서 나오시고요. 네. 나머지 세컨더리 마스터 슬레이브도 그런 식으로 디텍션을 한 다음에 자동인식 상태로 두시거나 아니면 넌으로 두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드라이브 A 같은 경우에는 플로피 디스크에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만약에 플로피 디스크를 장착하지 않았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페이지 업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넌으로 두시면은 부팅할 때 아무런 메시지 없이 빨리 부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플로피 디스크를 장착하셨다면 기본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상태는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고 다음으로 어드밴스드 바이오스 피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바이오스 피처 같은 경우에는 부팅하는 장치의 순서를 정하는 메뉴로서 퍼스트 부트 디바이스 메뉴에서 첫 번째로 읽어드리는 장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하드
첫 번째, 그러니까 하드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장치를 설정할 경우에 가장 빠르게 부팅할 수 있고요. 운영체제를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CD-ROM으로 부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D-ROM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두 번째 항목을 하드 0, 첫 번째 하드 디스크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오고요. 다음 인테그레이트 페리퍼러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의 주변기기 설정에 대한 메뉴로서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우선 메인보드에 온보드 되어 있는 오디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AC97 오디오 항목을 오토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비아 온보드 랜 같은 경우에도 온보드 되어 있는 메인보드에 포함되어 있는 랜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네이블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USB 키보드나 아니면 마우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USB 키보드 서포트 항목을 어네이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USB 타입의 마우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USB 마우스 서포트를 어네이블 해 두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은 패러럴 포트 모드 이 항목인데요. 패러럴 포트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주변기기를 연결할 때 쓰는 단자로서 요즘 나오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SPP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 그거에 맞는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예전 프린터인데 그 방식을 모르실 경우에는 ECP 플러스 EPP 항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ESC 키를 눌러서 메인 항목으로 이동하면, 다음 파워 매니저먼트 셋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HPI 서스펜트 타입 이 항목만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S1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전원 관리 기능과 그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되어 있지 않으면 설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두시고 메인 화면으로 다시 ESC 키를 눌러서 나오시면, 다음 항목인 PMP PCI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PCI 카드나 아이사 카드에 IRQ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로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메뉴로서 기본값인 오토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메인으로 나오고, 그 아래 PC 헬스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메뉴가 아니라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는 메뉴로서 그 다음 항목인 프리퀀시 볼티지 컨트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볼티지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CPU의 전압 설정이나 배수를 설정하는 메뉴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CPU의 사양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사용하는 CPU의 사양을 모르실 경우에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ESC 키를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나오시고요. 모든 설정을 마치신 다음에는 Save and Exit Setup을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스 설정까지 모두 다 작업을 마쳐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설정된 환경대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네. 지금 PC 조립도 올바르게 된 거고 바이오스 설정도 올바르게 설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나 PC 조립이 끝나고 나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윈도우 설치 CD를 가지고 윈도우 설치 메뉴까지 진입이 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윈도우 설치 CD를 CD-ROM에 넣고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PC가 껐다 켜지면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화면으로 바뀌면서 부팅이 되는데요. 지금은 PC 부팅에 필요한 데이터를 윈도우 설치 CD로부터 읽어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윈도우 설치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조립한 PC가 여기까지 진입하게 되면 일단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